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 인생 모르는 일이라고 내가 일이 될지 어찌 알았겠니. 그때 우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참 말도 많았었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 그러게 그때 형부 얼굴만 보고 무서워서 엄마 등 뒤에 숨기 바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철이 없었어. 형부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형부 항상 감사해요. 저희가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여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제 이제 그만해도 돼. 나도 우리 어머니랑 단둘이 살다가 이렇게 좋은 처제랑 처남이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지금처럼만 잘 지내자고. 매형이 가족들을 둘러보았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가족들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 삼남매가 살아온 인생이 마치 어제 일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누나는 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 누나는 20살 무렵부터 버스 안내양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누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동생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결국 누나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얼마 뒤에는 식모사를 하겠다며 서울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모살이 하던 곳 주인집 여자가 그렇게 악독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참다 얼마 뒤 누나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20살이 되던 무렵부터 버스 안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누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이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니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서름 안 받고 살 수 있어. 누나가 동생과 저를 지긋이 바라봤습니다. 그래봤자 누나와 제 나이가 3살 차이였는데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누나는 이제 막 20살이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는데 나도 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 제가 미안한 듯 누나를 바라봤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야 누나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지. 니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누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뒤 누나는 서울로 올라가서 버스 안내양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나이대 분들이라면 버스 안내양이란 직업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버스에는 버스 안내양이 한 명씩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내양이었던 누나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되었던 여리디 여린 누나는 늦은 밤까지 버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집에 내려온 누나의 말에 따르면 항상 잠이 부족했기에 아침밥을 제대로 먹고 다닌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노는 날 집에 내려온 누나는 종일 잠만 자기 바빴는데 잠을 자다가 가끔은 잠꼬대를 하기도 했어요. 오라이! 라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거든요. 누나의 잠꼬대에서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평소 내성적이던 누나는 버스 안내양에 합격하자마자 오라이!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오라이! 이 말이 안 나오면 어쩌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내가 자세히 보니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하더라고. 오라이! 내 목소리 어떠냐? 좀 크냐? 누나가 버스를 탕탕 치는 흉내를 내며 힘껏 오라이를 외쳤습니다. 글쎄, 근데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더 크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라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목청껏 외치며 누나를 바라봤어요. 오라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냐? 우리 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여동생이 우리를 보며 깔깔 웃어댔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한동안 오라이를 연습하며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서 셋이서 깔깔거리며 웃던 그때가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요. 우리 누나는 그렇게 버스에서 오라이를 몇 번이나 외쳐댔을까요? 버스를 탈 때마다 우리 누나가 생각나서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일을 하다가 혹시나 누나가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누나는 그렇게 26살 때까지 버스 안내양을 했습니다. 원래는 20살 중반이 되기 전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우리 누나는 악착같이 조금 더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나가 버스 안내양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 일이 어디 보통 일이겠어. 그동안 네가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젠 좀 쉬어. 내가 항상 너한테 염치가 없다. 누나만 보면 미안해하시던 엄마가 누나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근데 나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야. 그리고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하기도 어렵고. 너 사귀는 사람 있었어?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엄마가 놀란 듯 누나를 빤히 바라봤어요. 결혼이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한동안 지켜봤는데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착해. 뭐 하는 사람인데 일하다가 만난 거야? 그냥 농사를 꽤 크게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안 하는 농작물이 없는 것 같아. 거기다 시어머님 되실 분도 좋은 분이시고. 누나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엄마의 표정은 심란해 보였어요. 농사 짓는 게 아주 고된 일인데 하필이면 농사꾼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럼 너도 평생을 농사일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그냥 멀끔하게 차려입고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나서 살림만 하면 좀 좋아?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잖아. 사실 그 사람 정도면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할 정도지. 네가 내세울 게 없긴 왜 없어. 너 정도 인물이면 어디는 나도 빠지는 인물이 아닌데. 그렇잖아도 저 밑에 동네 방앗간집 아들이 너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 집 엄마가 나한테 네 안부를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 저번 명절에 길 가다가 너 보고는 아주 예쁘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 방앗간집 아들은 서울에서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만. 차라리 그런 집에 시집가면 좀 좋아? 가만 보니 얼굴도 멀끔하고 사람 참 괜찮아 보이던데. 농사 짓는 게 어때서 그래? 난 그렇게 멀끔하게 생긴 사람 별로더라고.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좋아.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사람 진짜 별로야. 누나는 이미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 옆에서 듣고만 있던 제가 누나를 바라봤어요. 사실 그 사람 어머님이 주선해서 만나게 됐어. 라는 말을 시작으로 누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말을 대략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버스에서 하루 종일 오라이를 외치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 엄마 연세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버스에 타셨다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평소에도 버스를 자주 타시던 분이셨답니다. 누나뿐만 아니라 버스 기사도 그 아주머니를 다 알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아주머니의 체구가 굉장히 작았다는데 항상 짐을 바리바리 들고 타셨답니다. 아유, 오늘도 한 짐 가지고 타는구만. 저번에는 김치 냄새를 풍기더니 오늘은 또 뭔 짐이 이렇게 많아 그래? 버스기사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보며 투덜거리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누나는 항상 그렇듯 방긋 웃으며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아주머니, 오늘도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김양. 내가 김양만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정말요? 저도 아주머니만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주신 멸치조림이랑 볶음김치는 정말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우리 엄마도 볶음김치 잘 하시는데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몇 번씩 짐을 바리바리 싸서 친정 어머님을 뵈러 가시곤 했다는데요. 아주머니의 남동생 내외가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기에 미안한 마음에 늘 그렇듯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반찬이나 먹을 것들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누나랑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누나가 항상 상냥하게 인사해주고 짐도 들어드리고 해서 누나를 예쁘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 뒤 누나에게 가끔 반찬도 싸다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그랬다고 하네요. 누나도 그런 아주머니가 싫지 않았기에
친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농사를 짓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는데 그 아들과 우리 누나를 이어주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누나가 아주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는데요. 저기 김양,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저요? 아니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제가 누굴 사귀겠어요? 누나가 수줍게 웃었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아주 잘 됐네. 저기 말이야, 왜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 네, 아드님 착하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아주머니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듯 누나가 빙그레 웃었다는데요. 그래, 우리 아들이 엄청 착하고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김양 혹시 우리 아들 만나볼 생각 없어? 아주머니가 단숨에 누나에게 말을 했답니다. 네? 아주머니 아드님을요? 그래, 내가 그동안 김양을 꽤 오래 봤었잖아. 근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봐. 밥이나 한 번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주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누나가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학비부터 이래저래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랬던 누나가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그 뒤에도 아주머니가 누나에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답니다. 결국 누나는 그동안 아주머니와의 친분도 있고 하니 밥이나 먹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머니의 아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사람이 그렇게 진국일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와, 완전 러브스토리네. 누나가 마음에 들면 난 찬성이야. 우리 누나 마음에 든 사람이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일 거야. 제가 누나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누나 말대로 매형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상이 조금 우락부락해 보이는 거 빼놓고는 말이죠. 여동생은 그런 매형이 무섭다며 한동안 눈도 못 마주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나 이모들이 매형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기 바빴는데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생긴 게 무슨 산도정돈같이 생긴 게 어디 하나 볼 것도 없구만. 거기다 홀어머니에 농사 짓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네 팔자도 참 사납다. 가만히 보니 지 팔자 지가 꼰다고. 네 팔자는 평생 그러고 살 팔자인가 보다. 우리 딸 봐라. 회사 다니는 남자 만나서 살림만 하면서 잘 살잖니? 하긴 버스 안내양했던 네가 그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겠니? 농사꾼 정도면 아주 딱이긴 하네. 라는 막말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누나는 그저 웃어넘길 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 누나는 매형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농사를 짓기 시작한 누나는 매번 농작물들을 보내왔어요. 거기다 매달 일정 금액의 돈도 같이 보내왔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그렇듯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동생과 저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뒤 동생은 회사원이 되었고 저는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매형과 누나의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매형과 누나가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 모습이 평생토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취업을 한 동생과 저는 돈을 모아서 얼마 뒤 매형에게 드렸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매형은 절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생들 학비 좀 도와준 건데 그걸 받는 형이 어딨어. 됐으니까 장모님 살림에 보태드려. 그리고 처남이랑 처제는 장모님 고생하신 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린 괜찮으니까 항상 장모님 잘 챙겨.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살던 이모에게 연락이 왔다는데요. 이번에 니들 이모 생일 때 사촌 누나 집에서 다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하더구나. 이모가 니들도 다 왔으면 하던데 다들 올 수 있는 거지?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우린 안 가. 이모가 우릴 왜 부르겠어? 가봤자 또 우리 누나랑 매형한테 말이나 함부로 하겠지. 이모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촌 누나 매형도 딱히 잘난 것도 없더만. 제가 잔뜩 인상까지 쓴 채 말했어요. 그럼 엄마 혼자 가란 말이야? 그건 좀 그렇잖아.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니들 이모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해. 엄마가 계속해서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부탁에 결국 우리 삼남매는 선물까지 준비해서 사촌 누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이가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지 않았겠어? 많이들 먹어. 특히 순복이 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지? 이게 요즘 새로 나온 방울토마토라는 건데 엄청 비싼 거야. 조그만한 게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하고 아주 좋아.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이가 자주 사다 주지 뭐야. 자, 너도 하나 먹어봐. 이모가 누나에게 방울토마토를 건넸어요. 진짜 맛있네요. 그동안 큰 토마토만 먹어봤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누나가 신기한 듯 방울토마토를 바라봤어요. 그지? 이런 건 그런 시골에서 보기 힘들긴 하겠다. 역시나 이모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요. 밥을 먹는 내내 사촌 누나 부부 자랑을 하면서 은근슬쩍 우리 누나 부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사촌 누나 집을 나서면서 제가 엄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엄마는 이 먼 곳까지 굳이 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냐고. 암튼 이모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미안하다. 그래도 가족이잖니. 이모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니들이 이해 좀 해.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날 이모의 생일잔치로 인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가요? 평소 많이 똑똑하고 눈썰미가 좋았던 누나는 그날 생일상 위에 올라왔던 방울토마토를 유심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가 누나의 머릿속을 번뜩하고 스쳐 지나갔던 것이죠. 그때 집으로 돌아간 누나는 매형을 붙들고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어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형이 펄쩍펄쩍 뛰었지만 누나는 쉼없이 방울토마토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제게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지금 백화점에 방울토마토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줘봐 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방울토마토에 빠져 살던 누나는 매형을 꼬셔서 방울토마토 농사 짓는 곳을 직접 방문까지 할 정도로 열성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누나가 제게 연락을 했었는데요. 우리 당분간 그 방울토마토 짓는 곳에 가서 직접 배워볼까 해. 그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거 잘만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농사 져봐야 항상 거기서 거기고 가서 배워보려고 이참에 방울토마토로 바꿔보려고. 누나는 그저 무덤덤이 말하는 듯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나, 근데 잘 알아보고 하는 거 맞는 거지? 물론 누나가 잘 알아봤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걱정 마. 우리가 그 사장님한테 가서 방울토마토 재배 방법 좀 알려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말도 마라. 그랬더니 사장님이 마음을 열더라고. 지금은 엄청 잘 도와주셔. 내가 인복은 있나 보다. 참 좋은 분이셔. 그 사장님 눈에 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안 봐도 눈앞에 그 모습이 그려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누나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그 뒤 누나와 매형은 그 방울토마토 재배 농장에 가서 일꾼으로 일하면서 재배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우리 누나가 얼마나 꼼꼼하냐면요. 그 줄쳐진 공책에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을 어찌나 꼼꼼히 메모를 해뒀던지 공책을 보던 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잠도 설친 채 그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누나는 항상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과 맞서곤 했었으니까요. 그런 누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누나와 매형은 방울토마토 농사를 시작했는데 첫 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실패한 부분에 대해 매형과 함께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방울토마토 농사가 대박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매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매형, 올해는 좀 어때요? 농사는 잘 됐다면서요. 혹시나 농사 잘 안 돼서 돈 때문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내드릴게요. 제가 매형에게 걱정스레 물었어요.
처남,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 대박 났어. 내가 처남한테만 말하는 건데 차 한 대에 가득 실어 보내면 승용차 한 대값 뽑을 정도 돈이 생긴다니까? 이거 완전 노다지야, 노다지. 처남, 이렇게 몇 년만 하면 우리 서울에 빌딩도 세우겠어. 누나 말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마누라가 복덩이야, 복덩이. 매형의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때 당시에는 방울토마토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엄청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었거든요. 누나와 매형은 그렇게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내가 우리 은행 동료한테 들어보니 그 사람 집 근처에 상가가 싸게 나왔다고 하던데 돈 묵혀두지 말고 상가 같은 거 하나 사둬봐. 그래도 여기가 서울이라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렇긴 하네. 가지고 있으면 쓰기밖에 더 하겠어? 네가 은행 다니니까 그쪽으론 더 잘 알겠지. 네 매형한테 한번 물어볼게. 누나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누나는 돈복을 타고난 듯 했어요. 그때 누나가 헐값에 샀던 그 상가가 한참 후에 다시 한번 대박을 쳤거든요. 그렇게 우리 누나는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되어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우리 누나 부부가 벼락부자가 된 것을 보며 이모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아유,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그 농사꾼들이 벼락부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 그때 내가 괜히 방울토마토 얘기를 꺼내서는 라고 이모가 말을 아꼈는데요. 이모가 얼마나 배가 아팠을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더욱 의기양양해졌는데요. 그때 그 방앗간집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 집 아들 생긴 게 곱상하니 생겨서 허구한 날 바람이나 피고 다닌다고 하더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 엄마가 미안한 듯 매형을 바라봤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남편처럼 듬직하고 착한 사람이 최고야. 누나가 다시 한번 매형을 치켜 세웠어요. 당신 덕분에 잘 된 거지. 이게 어디 내가 잘나서 그리 된 건가? 매형이 쑥스럽다는 듯이 누나를 말렸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분명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월이 어찌나 쏜살같이 지나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아직도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지나가는 버스를 볼 때마다 버스에서 오라이! 라고 외치던 누나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